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앞두고 있고 계절도 차츰 바뀌어갈 그 초입에 서 있는데요. 8월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초전도체, 맥신 이런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려서 심리적으로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 속에 한 달간 코스피는 2% 넘게 밀려났고요. 코스닥도 1%가량 밀렸는데요. 하반기를 예측하는 흐름들은 좋기는 하지만 엄청난 강세보다는 조금은 한 발 물러난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까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슈 체크하시고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하나씩 마무리하시면서 9월을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발표된 고용지표와 GDP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뜨거웠던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발표된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0.54% 상승으로 4거래일째 연일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 잠정치는 수출 부진 그리고 재고 투자를 이유로 소폭 하향 조정됐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확정치는 한 달 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이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두 개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로봇주들이 9월에 주도주를 예약하는 걸까요?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후에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를 모아갔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는 이 큰 틀 아래에서 인간을 따라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속성과 함께 오늘 좀 급등세를 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T로보틱스 이야기하면서 관심 종목을 1부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필살기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마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전장부터 뜨거웠는데요. 미국의 보건당국에서 마리화나 마약 분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건의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현재 마리화나는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3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입니다. 이 소식에 오전장에 관련주들이 움직여졌는데 등급이 낮아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테마와 관련해서 단타적인 접근도 괜찮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로 포인트로 꽉꽉 채워갈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즐겁게 시청하시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의 남자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생방송 공략주의 수익률표부터 확인해 보면요. 방송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생방송 관심주 코스모 신소재 무려 165%라는 세 자릿대 수익이고요. NNF, 성우하이텍 나란히 필살기로 35%대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맥스를 8거래일 만에 8% 오늘 담아주셨는데요. 하나같이 공통점은 누구나 알만한 이런 종목들로도 평균적으로 두 자릿대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노란톡 공략주가 또 따로 있는데요. 신성이엔지, 에코프로HN 당일 단타로 6%에서 20% 빠른 타점으로 잡아주셨고요. 이번 주에 무려 3종목이나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포스코DX 13%로 역시나 오늘 추가된 따끈따끈한 추가 수익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10% 육박하는 수익, 그리고 딥노이드도 7.36%라는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 3가지 종목에 대한 수익 리뷰도 저희가 세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와 함께 8월 마무리 꼼꼼하게 하시면서 9월의 투자 전략도 챙겨가 보도록 하죠. 주식오락관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더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들어 증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이 순환매 기간이 짧아지면서 섹터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이슈를 빨리 체크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오늘 2시간 동안 어떤 섹터, 어떤 이슈와 함께 어떠한 종목들이 올랐는지 잘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둔화에 의해서 나스닥이 0.54% 상승을 했습니다. 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ADP 비농업 고용이 17.7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원래 19.5만이었는데 거기에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지금 시장의 그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좋지 않은 bad 뉴스가 시장에는 굿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자, 2분기 GDP 성장률 또한 마찬가지 예상치 2.4보다 낮은 2.1%를 나오면서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증시는 나스닥, 다우지수, S&P 500 등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시장은 성장 가속화보다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환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가 되면서 그 신호로 국채 금리가 3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어요.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국채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오르던 국채 금리가 지금 3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틸리티, 헬스를 제외한 9개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3거래일, 4거래일째 상승을 했어요. 전일 대비 0.35%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상승 종목은요, 총 54% 정도 되고요. 장중 어제는 저가 마감, 음봉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0.35%를 상승했다는 거죠. 자, 3일간 상승했던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하락했던 종목들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섹터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시장의 이슈를 만들었던 맥신이라든가 초전도체라든가 그 이후에 다시 AI 그리고 반도체, 의료기기 이렇게 섹터들이 빨리 순환을 하면서 종목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코스닥도 지금 4거래일째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 지수를 좀 지켜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대비해서 0.8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66%가 되고요. 20일 신고가 종목들이 급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우려감이 가득했었는데요. 이제 최고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한풀 꺾이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다 줬습니다. 9월에는 초전도체, 맥신에 가려졌던 AI,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날 거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모멘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표를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방송
공략주를 꼭 챙기셔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이 굵직한 수익들이 모두 필살기 아니면 생방송 관심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맥스를 단기간에 8% 담아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부러워한 코스모 신소재도 세 자릿대 수익이고 LNF, 성우하이텍 이렇게 안전하고 굵직한 종목들도 전문가님은 두 자릿대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보너스 종목도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이나 박스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이 노란톡 공략주로 이번 주에 챙겨주셨습니다. 포스코 DX 보유기간 짧게 가져가시면서 오늘 13% 담아주셨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딥노이드까지 10% 가까운 수익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모두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전문가님께서는 거뜬하게도 챙겨주시는 분인데요. 전문가님은 사실 이 주식 수익률도 너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 또 창과 방패를 또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이게 주식 수익률이 창이라면 방패는 뭐죠? 다들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지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닉네임이 뭐죠? 아더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알고 계시던 원탁의 기사를 이끌었던 아더왕과 그 같은 이름인데요. 자, 거기에서 좀 착안을 해서 창과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자, 제어와 함께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주식은 주식대로 이어나가되 주식이라고 하는 종목은 우리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죠. 자,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해지 매매는 이제 고점에서 또 다운 베팅을 해서 저점에서 수익을 챙겨낼 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모습을 보면 이렇게 1월 한 달 내내 빨간불을 굉장히 많이 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난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1월 달에 수익 그리고 2월 달에도 20여 일 중에 지금 2번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승률 90%. 그래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3월 달에 들어와서도 처음에 좀 손실이 있었고 중간 그리고 말경에 손실이 있었지만 결국 월 마감은 수익으로 마감을 하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모습 1분기 마무리를 했고요. 자, 2분기에도 수익이었습니다. 자, 4월 달에 좀 손실이 난 횟수가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월 마감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 좀 많았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좀 쉬는 날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단 2번, 그래서 승률 90%에 육박을 하고요. 자, 수익 마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2분기 말인 6월 달에는 좀 손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실 마감을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만 낼 수는 없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이 해외 선물 해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긴 하지만 상반기 마감은 총 이렇게 큰 수익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후반기 들어서면서 3분기 7월 달은 13거래일 중 여름 하절기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일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수익 8회, 손실 5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률은 61%로 마무리를 지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해지 매매를 통해서 주식이 우리가 계좌가 파랗게 이렇게 녹아들더라도 수익을 켤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경험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현금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선물 매매도 함께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승률 계속 지켜가고 계시면서 계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평소에 너무 관심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씩 밟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을 때는 주식 수익률이 정말 든든합니다.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의 현황을 보시면요. 세 자릿대 수익을 뽐내는 코스모 신소재도 보이고 아래로 LNF, 성우하이텍, 코인
코인테크까지 모두 두 자릿대 큰 수익으로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챙겨주시는데요. 이번 주에는 코스맥스를 필살기 종목 생방송 관심주로 챙겨다 주셨고 노란톡 공략주로 이번 주에는 또 폴라리스 오피스, 딥노이드, 포스코 DX를 많게는 13%, 적게는 7% 넘는 수익을 또 챙겨다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 전문가님께서 이따가 수익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리뷰 전에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삼성이 로봇에 진짜 진심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뉴스가 빵 터지자마자 관련주들이 또 날아가는 거야? 네. 싶을 정도로 이 무지개 로봇은 진짜 강하더라고요. 예, 무지개. 네, 그래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예. 땅을 쳤는데 그 종목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싶기도 하고.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협동 로봇, 네. AI 로봇 이런 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섹터든 간에 계속해서 잘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그 섹터에 순환매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슈와 함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패키징 공장 무인화 라인을 구축했다.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을 중이고 이것을 앞으로 업무에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TSP 그러니까 테스트 앤 시스템 패키지 총괄 팀장이 전일이죠. 2023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혁신 전략 컨퍼런스에서 지난 6월 지금이 8월이니까 8월 말이니까 2달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패키징 공장 팹 무인화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밝혔어요. 전일 밝힌 내용입니다. 자, 풉, 웨이퍼를 담는 통이죠. 자, 카세트, 매거진, 트레이 등 다양한 반송 기술을 개발 공정 대기와 이동 시간을 대폭 줄였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무인화 시스템을 통해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존에 한동안 삼성전자가 앞으로 공장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겠다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만들겠다 하면서 한동안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좀 잠잠했죠. 조정을 받아왔는데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공정 투입, 배출, 교체 시간 감소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데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자, 삼성전자는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된다면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이 직접 인간형 로봇 개발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뭐 AI 관련돼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지금 또 어제 오늘 자율주행까지도 많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중에 오늘 제가 특징주로 가져온 건 무지개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자, 모습을 보면요.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다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4월, 5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지분을 10%에서 15%까지 늘렸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자, 그러고 나서 좀 잠잠했습니다. 주가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AI와 로봇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한 2주 동안 좀 조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뉴스 이슈 하나만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최근에는 소방용 사족 로봇,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2종 국책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자, 로봇 관련해 가지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들은 차액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던 매물대 여기 올라온 부분을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2주간에 걸쳐서 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많지 않아요. 왜? 거기에 대한 개발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적은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매출액은 늘어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 빨간불을 켰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기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자, 그리고 지금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면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아직 올해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진입 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이 종목 아직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 테마로 묶인 종목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이 수급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과 그리고 기업의 실적, 이런 펀더멘탈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TPC입니다. 자, TPC 이 종목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만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음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테마로 묶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국 15%대까지 이제 뭐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이상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자, 이런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최소 1,000억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을 눈여겨봐라라고 말씀드렸고요. 1,000억 원 이하의 종목들은 어떤 모습을 많이 띠느냐. 자, 여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윗꼬리를 많이 다는 모습들, 그만큼 상승세도 빠르지만 하락도 금방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투 끝에 삐져나온 머리 끝에 이 정목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하고 있고, 자,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지금 현재 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되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승세 나올 때 급등하는 종목 잘못 올라타시면 윗꼬리 잡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T로보틱스입니다. 자, T로보틱스의 모습을 보면요. 자, 시가총액은 5천억이 넘어가요. 중형주 가까운, 소형주이지만 중형주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추세를 보면 21일평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죠. 자, 상승 추세를 탄 종목이에요. 상승 후에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좀 조정받은 후에 오늘 다시 상승 추세를 이루어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자, 장기 이평선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같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중요한 거는 뭐죠?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인데,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상황이고, 이것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상승 추세를 이뤄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중에는 좀 여러분들의 관심 포트에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진입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혼자 결정하시기 힘들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와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협동로봇이나 AI 관련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섹터 안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저는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1,900억 정도 하는 종목이에요. 자, 이 녀석도 보면 상승 추세가 보이기는 하나 이 급격한 상승 이후에 주가가 살짝 긴 시간에 걸쳐서 조정을 받아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3거래일 굉장히 윗꼬리도 한번 달았지만 장기 이평선인 60일 이평을 한번 뚫어냈고요. 그 위에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녀석입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좀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녀석이고요. 여기에서 21일평이 좀 이렇게 고개를 쳐들게 되면 6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도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높은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안다 하더라도 언제 들어갈지가 중요하죠. 자, 지금 보시면 외인들 4거래일 동안 수급이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지금 기관까지도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 올라가고 있고 지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2023년은 전전년에 비해서 더 높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략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종목만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고의 시간을 오래 견뎌야 하느냐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느냐니까요. 이런 것도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로봇주가 조정 끝에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레인보우로틱스는 역시나 전문가님이 이미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랑을 해주셨고 혹시나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추가로 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T로보틱스는 상승 추세지만 이제 흑자 전환 시점에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보여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면에 TPC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관심 종목도 받아봤는데요. 네 글자의 종목이었죠.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더 전문가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생방송 관심주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공략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코스모 신소재가 바로 그 생방송 관심주였고 세 자릿대 수익을 또 가져다 주셨고요. 최근에는 코스맥스를 8월 21일에 진입하셔서 8거래일 만에 8.21%라는 수익을 또 쌓아주신 만큼 생방송 관심주도 필살기 종목만큼이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는 이 종목을 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혼자서 공략하시면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너무나도 잡기 어려우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모두 다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꼭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른 이슈를 또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이슈는 네. 로봇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무서운 좀 네. 그런 테마예요. 약간 마리화나 대마. 근데 이 대마를 미국에서 등급을 낮춰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네. 응. 전일 미 증시에도 좀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연방 정부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것을 합법화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보건인적 서비스부에서 그동안 이제 마약류 중에서도 그 등급이 높은 1등급에서 이 하향을 시켜라라는 그 마약 단속국의 이 전문을 내리면서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이슈 체크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그 보건인적 서비스부에서 대마저 마약 위험 등급을 하향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자, 인적서비스부 HH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현재 1등급인 상황에서 3등급으로 낮추라고 마약 단속국에 권고를 했어요. 그럼 기존에는 이게 마약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등급이 높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3등급으로 낮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이유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HHS와 법무부 등의 관련 부처의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재검토해봐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 HHS 같은 경우엔 대마에 대한 그 과학, 의료 평가를 수행해온 이력이 지금 있고요. 연방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자,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을 할 수가 있고요.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마약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 이유는 법적으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음지 안에서 암암리에 통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마약류를 가지고 의료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를 하게 된다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마, 마리화나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중에 제가 가지고 온 특징주 오성 첨단 소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녀석도요 상한가까지 갔는데 자, 보시면 이 종목은요 광학용 보호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소재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카나비스 메디칼을 설립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타다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보면 이 수급 현황은 외인들이 전전일까지는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기관에서 연일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96억에서 921억 그리고 2022년 작년에도 마리화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1,170억까지 늘어났어요. 자, 영업이익이 61억에서 41억으로 좀 줄었다가 129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테마로 묶여 있지만 이런 그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우리바이오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은요. 이 종목도 LCD 관련해 가지고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이렇게 갭상에서 출발을 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윗꼬리를 달았죠. 자, 지금 보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는 중요한 것이 윗꼬리를 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영업이익도 391억에서 428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전년도에는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NFC 같은 경우에도 좀 보자면 화장품 소재 완제품 제조 유통업체인데 자, 대마 성분에서 추출한 그리고 정제한 고순도의 CBD를 활용한 원료 의약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1년 6월에 경상북도 안동에 대마 천연물 연구소를 개소하고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 관련해서 마리화나 이야기만 나오면 빵 떠요. 빵 뜨는데 어때요? 자, 윗꼬리 달았죠? 자, 윗꼬리를 단 이유가 뭘까요? 잘 찾아보시면 자, 수급도 수급이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얼마? 755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1,000억 원 이하의 종목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급등할 수 있으나 언제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펀더멘탈, 그다음에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테마로 엮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또 사그라들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섹터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없어서 요번에 이 섹터에서는 관심 종목은 따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마의 마약류 등급 하향 검토로 살펴볼 이슈들은 좀 많지만 일단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주셨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로 오늘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급등을 보여줬는데 모두 다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윗꼬리를 보였다는 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NF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꼭 생각해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시가총액도 튼튼하고 그리고 이름도 있는 이런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종목은 많은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그 수익률표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공략주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코스모신 소재 모두 다 아시고 LNF도 아실 거고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 모두 아실 텐데요. 165% 그리고 36%, 35% 챙겨주셨고 이번 주에도 코스맥스 이 생방송 관심주였죠. 8거래일 만에 8.21%를 챙겨다 주셨고요. 노란톡 안에서도 노란톡 공략주로 또 세 가지의 종목을 업데이트해서 와주셨습니다. 이 부분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제 이 리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해요. 네. 코스맥스 생방송 관심주로 짚어주셨더라고요. 8월 18일 날, 네, 얼마 안 8월 됐죠. 중순에 네. 짚어주셨는데 방송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진입을 하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수익을 내주셨어요. 노란톡 공략주도 궁금하긴 한데 이 코스맥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8월 18일 날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이제 뭐 테마로도 형성이 됐었지만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단체 여행을 6년 5개월 만에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문화여유부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가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대부분의 중국 분들은 개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체 여행이 없었는데, 자, 그 이후에 얼마 만에 6년 5개월 만에 이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중국 7월 실물 지표 부진한 상황이었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에 대한 위기까지, 그래서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이제 다음 달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29일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 그리고 동계 항공기 시즌 전후로 해서 항공 수요가 72만 명까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요커들,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서 면세점 매출도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제주도 등 그 주요 관광지의 관광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이제 좀 변동성을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관련주였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저라면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땡땡땡땡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땡땡땡은요. 좀 엉덩이가 무거운 축에 속하는 녀석이에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 되는 녀석이라 좀 천천히 가겠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녀석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차트를 하고 있었던 녀석이었는데 이 종목 제가 18일 날 생방송 중에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 진입을 했습니다. 21일 날 14만 원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15만 1,500원에 매도를 하면서 8거래일 만에 8.21%의 수익을 실현을 했어요. 자, 사실 뭐 8% 얼마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엉덩이 무거운 녀석을 단 8거래일 만에 이렇게 8% 이상 수익을 챙겨간다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크게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밑으로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8%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월 14일 날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생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자회사 메가카드까지 꺼내면서 SK그룹에서 이 종목을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테스트 부품이었던 실리콘 러버 소켓 그리고 포고핀 소켓 등을 다루는 업체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종목은 실리콘 러버 소켓 분야에서는 업계 1위 기업입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ISC라고 하는 종목이었어요. 자, 6월 14일 날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이죠. 16일 날 5만 3천 원에 진입을 했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6만 2,300원 그러면서 17.55% 두 자리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ISC입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 조정 받았지만 다시 지금 상승세 나와주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IS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6월 8일 필살기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지역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강화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자, 북미 지역의 공장을 증설하는 중이다. 물론 국내 외에도 중국과 폴란드 이렇게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그동안 한참 이야기를 했던 IRA와 관련해서 보조금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때 가지고 들어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 식품, 제약, 자동차 다양한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기업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이었냐면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차트 그때 당시에 상승 조정 그리고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자,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코인테크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죠. 자, 6월 8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필살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6월 9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진입했어요. 36,600원. 자, 이 녀석도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예요? 18.58%, 약 19%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 저희가
좀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이 종목 저는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홀딩을 했고 그 이후에 상승세 나오면서 어때요? 저희가 매도한 이후에 주가는 쭉쭉 빠졌죠. 자, 중요한 거 매수도 중요하지만 언제 팔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지 않겠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5월 18일 필살기 종목입니다. 테슬라 CEO 주주총회 올해 말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자동차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주요 매출처로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 땡땡땡땡이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받아서 21일평을 기점으로 지지받고 오르고 지지받고 오르는 그러한 형태였죠. 자, 이 종목은 뭐였냐? 바로 성호 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5월 18일 날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날 19일 날 바로 진입한 게 아니라 며칠 두고 봤어요. 두고 봐서 5월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1250원에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서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살짝 눌리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일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35.02%의 수익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번 내가 확실하다 판단을 하고 진입한 종목은 주가가 눌렸을 때 아이고머니나 하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을 홀딩하고 있다가 이런 급등하는 상승세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 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5월 11일 필살기 종목 마찬가지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기존에 있었던 이 4개 외에 뭐 바로 전기차 생산 시설 등을 포함해서 더 조세 특례법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고 가져온 것도 이게 뭐였느냐? 자동차 관련주였죠. 콘솔이나 메인 코어 등을 주력 생산하고 플라스틱 범퍼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한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 바로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주가 상승 이후에 그 자리를 조금 지켜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던 그런 녀석이었는데 자, 이 녀석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고요. 진입한 날 주가는 좀 빠졌지만 그대로 홀딩을 했고 보통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2% 3%만 빠져도 이 종목 어떡하나요?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자, 그 다음 날 1차 VI, 2차 VI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는 10%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 또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종목이었어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방송 중에 제가 드리는 이슈 체크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 종목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빠뜨리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이러한 수익들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모두 다 함께 알려드리면서 챙겼던 수익들인데요. 전문가님, 2부에서는 네. 어떤 거 알려주실 예정이에요? 2부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필살기 종목이 필살기 기다리고 종목이 있고요. 드디어 2부에 나오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필살기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